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 산하기관과 공기업까지 이전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추가 이전은 없다고 했지만 산자부 이전 공약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탈세종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부처이전 논란 속에서 세종시의 상징성과 행정수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현실과 탈세종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수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권호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또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자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출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30~40% 마이너스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대구, 경북의 산업자원부를 이전하고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수부 관련 산하기관까지 이전을 이제 지시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신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신속에 좀 방점을 찍고 싶어요. 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올해 안에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준비를 거의 뭐 마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그간의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그 해수부 이전 그리고 어떤 그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의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부산에서 꾸준하게 그 제기되었던 그렇죠.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워낙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과 배치되다 보니 이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수부가 보고사항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 그 올해 안으로 그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라라는 그 요구가 있었고요. 이 요구에 따라서 이 공약을 제안한 사람이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재수 장관이 임명이 되고 또 해양수산부 비서관이 그 신설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었고요. 부산 동구에 두 곳의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미 청사가 그 내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만 하더라도 부처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년간의 공론화나 또 실무적인 협의나 검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2002년에 최초로 제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행정수도라는 공약이 전국을 뒤흔들 만큼의 공약이었고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치 고관여층 정도만 인식을 하는 이슈화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공약과 비교했을 때 그 공론화의 밀도나 그리고 공론화의 그 기간을 보았을 때 지금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특히 충청권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 그런 불만, 불신들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수현 대표님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많은 투쟁과 노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남다른 이런 감회가 이제 있으실 텐데 또 차차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이성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뵙고 싶은 게 지금 뭐 뉴스나 여러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셔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태까지 이제 해수부 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앙구청을 이제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명분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정책 실현으로서 나타났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상징적인 그 모델이라고 할까요? 도시가 이제 세종시였습니다. 그런 이제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지역으로 또 옮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앙구청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걸 지역으로 옮긴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북구강로 개척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해양 중심 도시 구축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럼 뭐 인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다른 도시도 있는데 왜 부산이냐? 말씀대로 지금 김수현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연구 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 그 전체적인 시간표를 2029년까지 줬는데 갑자기 연내 이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충청 지역 특히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선거용 내용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따 뭐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정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뭐 비슷한 시각이실 것 같은데 어떤 뭐 다른 의견도 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이제 그 현황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들고 나올 것인가라는 걸 좀 보면요. 이번에 그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제대로 된 발언들이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게 보였냐면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이제 양쪽에 이제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그다음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지사 출신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치적인 목적이 그래서 더 있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저는 연출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PK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점인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만일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부산 경남에 큰 걸 주는 게 없는데 우리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에는 이런 구도와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다면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 하는 얘기보다는 이런 지금 공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충청도에서에도 좀 적용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전에서의 마지막 유세 때도 대전의 행정수도, 그러니까 충청도의 행정수도 완성을 선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차례로 들었는데 이 해수부에 이어서 이제 산자부 이전 논란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조경태 국민의힘 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이에요. 예. 그분께서 이제 산자부 이전을 대구, 경북 공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또 짚어볼 문제가 지금은 있지도 않은 부지만 이제 기후에너지부라고 지금 이제 신설 논의가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호남으로 뭐 이렇게 또 한다는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시거든요. 이제 세종시의 어떤 상징성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완성이라는 거대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세종 기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랄까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우선은 저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견 부산이 그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역 소멸 도시로 지금 그렇죠. 그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산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어떤 특단의 이제 대책이 이제 필요했을 것이고 그 중핵 기능으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좀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위기 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로 인한 북극 항로가 개척될 여지가 많다면 북극 항로의 그 선도 거점으로 부산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관련해서 공감한다 손 치더라도 그 산업자원부나 기후에너지부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의 과정이 충분히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정치적으로 그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그 주경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거는 야당에서 제안한다고 정부 부처 이전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면 너무나도 정치적인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그 환경부가 산업자원부의 그 에너지 정책을 이관해서 가지고 오면서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재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가 있었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하면 호남에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올해 시도지사를 첫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에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원칙과 말씀, 약속을 좀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해수부, 산자부, 이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이 정부 부처가 분산 재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에 어떤 그런 뭐 추진 배경이랄까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타당하다거나 여러 가지 연구 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리가 확보가 된다면 뭐 한 자리에 있다고 뭐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부 부처의 분산 재배치 등장이 되는 어떤 배경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께서는? 예, 뭐 지역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 뭐 당대표 출마했으니까 거기에 뭐 TK 표심을 잡아야만이 이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고요. 정청래 지금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표심이 또 호남 쪽에 있었으니까 기후에너지부를 뭐 유치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은 왜 이것들이 우리 정치 기반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가 통하는구나. 왜 이 인식을 할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파급 효과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종시가 결국은 몇 차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뭐 재탕 삼탕 울고 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통했으니 그쪽 지역에서도 일단은 포석 같은 것들을 던져놓고 계속 울거먹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중앙부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막 그런 타 지역들, 특히나 지역 소멸이라든가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 큰 TK라든가 호남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지역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충남, 통합론에 매몰돼 있었고 그동안. 그 통합하면 뭐 합니까? 중앙부처는 다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메가시티 역시도 충청광역연합이라고 출범을 시켰지만 이거 역시 지지부진하고 서로 지금 동상이몽격으로 따로따로 놀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지역 기반의 정치 이슈라든가 어떤 지역 발전, 외생적 지역 발전이 다가왔을 때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뒤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도 토론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이번 시점을 토대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조경태 의원이 산자부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 나와서 대구 경북이 정치적 국민의힘의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던질 수 있습니다. 표 얻으려고. 근데 문제는요, 이 정청래 여당 대표가 전남으로 지금 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옮기겠다 이런 발언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지금 충청도가 지금 이 해수부 이전 문제로 시끄러운 거를 뻔히 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권의 인사들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좀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과연 왜 그럴까라는 걸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내년이면 임기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대표를 했는데 다음번 정치적 스탠스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남이라는 곳이 또 민주당에게는 정치적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본인 정치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청도의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분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 구성을 할 때 조승래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박수현 대변인 그리고 황명선 이제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충청권으로 본인도 이제 정청래 의원도 금산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해서 약간 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부 내 충청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을 때 이 세종시의 이 해수부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2, 3개월 내에 좀 가시적인 무언가 결과를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은 뭐 단기간에 이렇게 추진한 과제이다 보니 저희들이 좀 아쉬운 측면도 있는데요. 이틀 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정 과제 중에서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서 아마도 2027년 또는 28년이 저희들이 그 완공 목표인데 아마 이 시기 또한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중요한 행정수 완성과 관련한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만큼 향후 부처 이전 부분도 저희들도 좀 더 유연하게 또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이전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사실 그거 원래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종의사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물론 빨리 하면 좋죠. 하지만 그런 걸로써 우리들이 속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로 한 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해수부 신속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좀 신속하게 뭐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좀 바라는 바인데요. 이제 그 중앙부처의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당장 중앙부처가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이전을 하면 세종시의 경우 지금 인구 50만의 자독 도시로 이제 완성을 하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잖아요. 지금 40만에서 지금 벽에 갇혔어요. 지금 40만을 넘지 못하고 지금 그 언저리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이 오잖아요. 어떠세요?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 이 중앙부처가 자꾸 이제 이전 논란이 나오고 이전을 하면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역 경제에. 우선은 저 이제 바로 잡으면요. 네. 세종시 원래 그 도시계획상 인구 목표가 50만인 것을 네. 기존에 이제 신도시만을 예, 예. 한정 짓는 거고요. 네. 저희들 읍면 지역까지 포괄을 하면 70만 또는 네, 80만을 네, 목표로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지금 인구가 39만에서 몇 년 동안 정체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 속도가 지금 더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그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직원들이 한 850명 정도, 그리고 세종에는 해수부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네. 거기도 두 곳을 합치면 한 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다 합쳐서 한 1,500명 정도이고 뭐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뭐 4,000명 정도, 네, 그렇죠. 4,500명 정도로 네.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보통 규모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세종시도 경기 불황 때문에 그 자영업 종사자들께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또 전국에서 가장 큰 그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해서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는 심리적으로도 우리 세종 시민들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따라서 지역 경제나 아니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네. 해수부 부사 이전과 관련한 그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법무부 이전 같은 그런 실질적인 부처 이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종시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께는 그거를 한번 또 여쭤뵙고 싶고요. 이제 세종시 관련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세종시의 어떤 중앙부처 이전에 대한 그 파장이랄까요? 이게 과연 충청권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 좀 가능하실까요, 이희성 교수님? 일단 자꾸 이제 중앙부처가 빠져나가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담론 형성이 약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충청권 내 연쇄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옮긴다, 진주로 옮긴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쇄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도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죠. 어떤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서 정체적인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도 여기 투자했다가 또 딴 데로 가면 어떻게? 이게 그렇죠. 투자도 네. 위축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부동산 가격도 하락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보이는 숫자 상가 공시률이라든가 관련된 종사자들 가족들의 이전을 통한 그 숫자의 유출뿐 아니라 네. 이러한 전반적인 충청권 전반에 연쇄 파장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종시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장 효과, 부정적 파장 효과를 좀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 교수님 어떠세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파장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드네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해수부의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반대를 굉장히 했었지 않습니까? 노조 쪽에서 노조위에서요. 반대를 하시죠. 근데 네. 결국은 나중에 부산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는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거의 뭐 따라가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해수부 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이었던 게 주거 문제였던 거고 배우자의 직장 문제 그리고 복수 차관 문제 이런 거였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걸 보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의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분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건 국가를 움직이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금 정부 부처 직원들도 아마 한 30% 이상가는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그런 부분의 상대적 박탈감도 이런 문제가 영향에 끼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까지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 단순히 중앙부처가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중앙부처 하나 옮겨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다 들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시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한 충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부처 이전이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해소라든가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국정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단순히 한 도시에 무슨 부처를 이전하고 이쪽에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옮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철학.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부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 특히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5극, 삼특이라는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모델도 만들어 놨고. 근데 그거에 있어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또 바뀌었고 그 이후에 다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권고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이 전체적인 국가 경영에 대한 기조나 철학으로 볼 때 좀 제가 볼 때는 좀 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면 타 지역도 우리도 산자북, 우리도 뭐 환경, 기후에너지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의 대응 논리는 또 어떨 것이냐 이런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행정수도의 완성에 중요한 것은 이게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필요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지금 뭐랄까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고가 빼먹듯이 이것저것 빼가면 그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 행정수도 완성의 근본 취지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부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 뿌리다 보면 이제 나누다 보면 말 그대로 수도권 격차 해소와 이런 거는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는 할 수는 있죠. 행정수도 완성 그런 게 있었지만. 근데 다만 세종시의 지금 행정수도를 놓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그 안에 집결을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훼손이 되면 명실상부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세종에 올 때도 그쪽에서 수도권 쪽 중앙부처가 왜 반대를 했냐면 다른 부처와의 정책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부족하고 또 국회와 행정부 간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 근데 거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옮겨왔을 때 공무원들이 다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낭비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한 논리는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논리와 상당히 배치되고 있다라고 또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 그리고 위상으로는 행정수도에서 비록 축소되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추진되면서 전국의 10개의 혁신도시와 연계를 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어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세종시가 이제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역할을 그 세종시의 이 중추 기능이 기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같은 부처 이전 문제는 요번만으로 일단락을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가장 큰 이유도 정부나 국회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워낙 심했었고 그로 인한 예산이 보통 수천억 이상 1년에 소비되는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하나의 집약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 이전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현 구조 내에서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선도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저 향후에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그 중앙부처의 이전에 대한 배경과 상황 그리고 파장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응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뭐 세종시에서의 세종시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 정치권 얘기도 되겠죠. 일단 당사자인 이제 세종시장님께서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는 이제 뭐 1인 시위도 하시고 대통령께 이제 서한도 보내고 그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도 이제 말씀을 이제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그 세종시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의 대응력이 어떤가? 과연 지금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뿐만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신행정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 이원 판결 결정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 대책을 마련한 과정 이후부터 한 20년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칙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민간정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 지금도 유효한 거고요. 우리 그 최민호 시장님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도 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공약화되었을 때도 나름대로 세종시 민간정의 그 공동 대응을 유인을 하고 거기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셨고요.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것은 민간에서 주도한 것이지만 관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협조했던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해수 부산 이전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심각한 나름대로 영향을 끼친다면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민간정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항상적으로 해왔던 관성적으로 해왔던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었고 100만인 서명운동은 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도 이제 발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이 결정난 이후에 사후 약 방문 형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세종 시민들 대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세종시의 대응과 어떤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교수님께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고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과연 지금 괜찮은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먼저 여당인 민주당 상황부터 보면은요. 지금 좀 지역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포착된 것 같아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 차원에서의 충청권 인사 등용, 아까 얘기했던 지도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세종 제2직무실이 아니라 세종 직무실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로 넣는다든가 또 이제 시도지사 간담회를 대통령께서 했단 말이죠. 지난 8월 1일 날. 그때 이제 추가 부처 이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이 있고 그 바로 이어서 대전시당인 박정현 의원이 여가부 세종 이전에 대한 것들을 좀 공론화하겠다. 국정기획위원회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부처 이전에 좀 더 현실적이려면은 충청권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 한 자리 정도는 충청권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두 자리 남았는데 여가부 장관 정도를 충청의 지분으로 뭐 박정현 의원도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에서 여가부를 좀 세종으로 유치하는 방안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국민의힘은 세종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당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어요. 두 번째로 대전시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이게 투쟁보다는 성명서 중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오히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 것이 현 정부와 여당에게 악재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내년 충청 홀대론으로 좀 활용하려는 그런 포석으로도 좀 내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당의 정치권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하고는 다소 좀 거리감이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지역 정치권의 어떤 대응 방식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을 보면 좀 절실함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농성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가 정원 박람회 예산이 깎였을 때요. 지금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좀 의아한 점이 좀 하나가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시도지사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 세종시장이 아마 그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지금 서울에 있는 내려오기 쉬운 무슨 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같은 경우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런 대안 제시는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 세종의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시에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그런 이야기를 대응했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역 정치권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양해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내년 지방선거 이제 곧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시작될 텐데 그때 서서히 달궈져 오르고 있는 충청 민심이 그때 폭발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좀 각인시키고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마침 우리 강준영 국회의원 그리고 황운하 국회의원이 그 행정수도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제안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면 9월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지 네.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반쪽 기능과 의상으로 추진되었다면 정기국회 내에서 여야가 좀 그 합의를 해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좀 통과가 되어서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를 갖고서 법적 토대와 그 노동의 그 상황에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대응을 지금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다 한번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정치권의 책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앙부처는 뭐 한두 개 이제 이전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행정수도 완성은 하지 않아야 되나?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정치권의 책무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은 가깝게는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그러한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공백이 무척이나 크고요. 예. 행정수도 위상이 흔들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하다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의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 절박성을 갖고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서 대통령께서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 노동매까지 이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중요하게는 오늘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첫 번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이 맞물려서 동시에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개헌의 내용 중에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이 되어서 중요하게는 그겁니다. 법률 의임주의가 아니라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의임주의로 가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나 다 본인들이 수도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제가 해서 붙여서 공 교수님 말씀드리면요.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만일에 강준현 의원이나 지금 충청권의 정치인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법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부처 이전 방지 조항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지금 태전이나 충남이 얻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 대전, 충남, 세종에 맞는 공공기관을 좀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준다면 이 민심도 좀 달랠 수 있고 또 하나의 정치적 대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 여당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두 손을 다 들고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죠. 근데 네. 이제 개헌까지는 조금 먼 길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이나 세종시 특별법을 좀 제정하면서 세종시를 헌법적 정책적 명문적인 행정수도로 좀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지역에 좀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혁신도시 시즌2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직무실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직무실 신속 과제가 아니라 네. 국회의사당을 신속 과제로 넣어야 됩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네, 그 맞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되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통령 공약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죠. 사실상 뭐 지역 반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네. 유야무야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의 이제 촉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재명 그 정부에서는 사실상 우리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세종이 그 행정수도로 탄생함으로 인해서 혁신도시에서 초기에는 그 배제되었던 그러한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이러한 공백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려를 하셔서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준비된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탈세종의 흐름을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뭐를 어떻게 준비해서 실행을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그 김수현 대표님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한번 제안 좀 해주시죠. 우선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5국 3특 균형발전 방안을 내놨고요.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균형성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현 의원께서 좀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제까지 균형발전 담론이었다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서울의 수도권의 사람이나 인적자원, 시설들을 물리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개념이었다면 균형성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지역 내에서 지방 내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어떠한 그 자발적인 그 창의력을 갖고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에서 기존의 균형 발전을 뛰어넘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균형 성장 담론으로 바뀐다면 저희 행정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충청권에서 같이 논의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도 실질적으로 좀 성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실질적인 대책 뭐가 필요할까요? 뭐 초당적 대응 기구를 뭐 출범한다든가 또 국회 차원에서 이제 뭐 감사, 질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푸시가 되겠죠. 뭐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한다든가 뭐 추가 유치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점을 통해 가지고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내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 이런 부분도 정치권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 교수님 어떠세요? 실질적인 대책. 어려울 때수록 원칙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 행정수도의 근본 취지의 원칙을 좀 지키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이 이 충청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요. 그래도 뭐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지역에 좀 나누고 싶다는 정부의 기조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세종의 이런 본부 기능, 쉽게 그런 취지의 기능은 좀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의 산업 연계의 기능은 옮길 수 있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나 여가부나 이런 거 아직 옮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옮기면 되죠. 만일에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투트랙으로 이 정책 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상생 구조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추가 발언.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 일국적인 개념의 이전 행정수도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개헌도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해서 법적 토대가 구축돼야 되지만 저는 이제는 국제적인 기능까지 고려를 해서 네. 외교부가 이제 당연히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뭐 대사관이나 문화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세종시의 상권 공실화 문제까지 대책으로도 네. 부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네. 국제적인 행정수로 세종시가 네. 성장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불거진 탈세종 논란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행정수도 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전 추진, 정치권의 공약 남발, 그리고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정치권.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의 진전, 그리고 민주적 공론 형성의 결과물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